안녕하세요. 오늘도 테슬라 월드에서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들이 터져 나왔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만 딸깍 해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이 테슬라 핵심 이슈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챙겨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정말 대박 소식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핀2드라이브 사용자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렸던 스타트 FSD 프롬 파크 기능이 드디어 사용 가능해졌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사이버 트럭 롱레인지 RWD 모델이 단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진짜 파급력이 엄청난 뉴스들이에요. 핀2드라이브 유저들의 꿈이 현실이 되었다. 여러분 혹시 핀2드라이브 기능 쓰고 계신가요? 보안을 위해서 차량 시동을 걸 때마다 피인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그 기능 말이에요. 사실 이 기능 자체는 정말 좋은 보안 기능인데 그동안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스타트 FSD from park 기능과 같이 쓸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스타트 FSD from park가 뭐냐고요? 이 기능은 올해 초에 테슬라가 도입한 정말 혁신적인 기능인데요. 차에 타자마자 안전벨트만 매고 화면에서 스타트 FSD 버튼만 터치하면 바로 주차에서 벗어나서 FSD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기능이에요. 정말 미래적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핀2드라이브를 켜놓으면 아예 스타트 FSD 버튼 자체가 화면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숨겨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수동으로 기어를 D로 넣고 핀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스토크나 스티어링 휠로 FSD를 켜야 했어요. 완전히 번거로웠죠? 이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원터치인된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진짜 게임 체인저예요. 이제 P-IN2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분들도 스타트 FSD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요. 그리고 이 버튼을 탭하면 핀 입력 팝업이 뜨고 핀을 입력하면 곧바로 주차가 해제되면서 FSD로 출발하는 거예요. 진짜 보안과 편의성을 동시에 달성한 완벽한 솔루션이죠.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 차에 타서 안전벨트만 매고 스타트 FSD 버튼을 터치해요. 그러면 피인 입력 창이 뜨고 익숙한 피인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차가 알아서 주차해서 빠져나와서 목적지까지 FSD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테슬라가 꿈꿔왔던 진정한 자율주행의 경험이 아닐까요? 사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배경을 보면 테슬라가 얼마나 사용자 피드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FSD의 사용 장벽 중 하나가 바로 설정과 절차의 번거로움이었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사용하기 복잡하면 사람들이 매일 쓰지 않게 되죠. 테슬라는 이런 한 끗 차이를 줄여서 사용자들이 정말 매일 FSD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는 릴리즈 노트에 없는 언도큐먼티드 변경이었어요. 테슬라가 종종 이런 식으로 조용히 기능을 개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자들에게는 깜짝 선물 같은 느낌이죠. 어? 갑자기 이게 되네? 하면서 기분 좋게 놀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이번 2025.32.3.1 업데이트에는 이건 말고도 숨은 수정 사항들이 있었다고 해요. 테슬라 노스.com에서 보도한 바로는 AMD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에서 블루투스 오디오 지원 문제도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테슬라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짤막하지만 체감이 큰 미세 업데이트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테슬라가 더 혁신적인 계획을 너들 사이의 소통이 훨씬 더 원활해질 거예요. 지금까지는 트위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았다면 앞으로는 정말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타트 FSD from park는 감독형 FSD라는 점이에요. 아직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가 언제든지 주의를 기울이고 즉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편리해졌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고 항상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차량에 2025.32.3.1 업데이트가 왔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설정 메뉴에서 소프트웨어 탭으로 들어가시면 현재 버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직 안 왔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왔다면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댓글로 후기를 공유해주세요. 사이버트럭 RWD 모델의 짧고 굵었던 생애. 자,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이버트럭 롱레인지 RTD 모델이 단종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것도 정말 파급력이 큰 뉴스예요. 9월 13일 금요일에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롱레인지 RWD, 그러니까 후륜구동 모델의 생산과 판매를 공식적으로 종료했다고 발표했어요. 테슬라티의 조이 클랜더가 이 소식을 보도했는데 사실 이 모델은 올해 봄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상품이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처음부터 풀어보면 정말 흥미진진해요. 올해 4월에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RWD 모델을 69,990달러라는 가격으로 출시했어요. AWD 모델이 79,990달러였으니까 정확히 10,000달러 차이가 나는 가격이었죠. 10,000달러면 우리 돈으로 1,300만 원 정도 되니까 상당한 차이예요. 오, 좀 더 저렴한 사이버 트럭이 나왔네? 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었을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뒷좌석 스크린이 아예 삭제되었다는 거예요. 사이버 트럭의 상징적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 커다란 뒷좌석 스크린이었는데 그걸 빼버린 거죠. 그리고 전동 토너 커버도 없어졌어요. 토너 커버가 뭐냐면 트럭 베드를 덮는 커버인데 전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정말 편리한 기능이거든요. 실용성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어요. 120볼과 240볼 아울렛이 삭제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능인지 아시나요? 캠핑 갈 때나 작업 현장에서 전기 도구를 쓸 때, 심지어는 정전이 났을 때 집에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는 정말 실용적인 기능이었거든요. 이걸 빼버린 거예요. 어댑티브 서스펜션도 제외되었어요. 노면 상황에 따라서 서스펜션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능인데 이게 있고 없고의 승차감 차이는 정말 크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단순히 가격만 10,000달러 저렴한 게 아니라 사이버 트럭다움과 트럭다움을 동시에 훼손한 모델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면 차라리 10,000달러 더 내고 ADVD를 사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실제로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정말 냉정했어요. RWD는 그냥 AWD에서 좋은 기능들만 다 빼고 모터 하나 뺀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가성비가 애매하다. 차이가 10,000달러밖에 안 나는데 이렇게 많은 걸 포기해야 하나? 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사이버 트럭을 사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이미 상당히 비싼 차를 사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10,000달러 차이 때문에 핵심적인 기능들을 포기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은 거죠. 특히 사이버 트럭의 타겟 고객층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래요. 얼리 어답터들이고 기술을 좋아하고 뭔가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EWD 모델 아니면 플래그십인 사이버 비스트 모델 이렇게 깔끔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현재 사이버 트럭 라인업을 보면 ADD가 72,490달러이고 사이버 비스트가 114,990달러예요. 선택지가 정말 명료해졌죠. ADBD는 실용성과 성능의 균형을 잘 맞춘 합리적인 선택이고 사이버 비스트는 최고 성능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플래그십 모델이에요. 업계에서도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테슬라 오라클 같은 매체에서는 수요와 가치 저하를 단종 배경으로 분석하면서 구성과 가격의 균형이 무너진 트림은 보통 빠르게 정리되는 게 맞다고 평가했거든요. 사실 이런 일은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에요. 출시해보고 시장 반응이 좋지 않으면 빠르게 라인업을 조정하는 거죠. 오히려 고집스럽게 안 팔리는 모델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RWD 모델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의 반응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올해 4월에 더버즈나 엔가젯 같은 매체들에서 이 모델을 소개했을 때는 더 저렴한 사이버 트럭이 나왔다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보도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던 거죠. 스펙시트 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실제 사용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은 걸 포기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특히 전원 아울렛이나 전동 토너 커버 같은 실용적인 기능들이 빠진 게 치명타였던 것 같아요. 트럭을 사는 사람들은 보통 실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실용적인 기능들을 빼버리면 그럼 이게 정말 트럭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이번 RWD 단종 사건은 테슬라에게도 좋은 학습 경험이 되었을 거예요. 단순히 가격만 낮춘다고 해서 시장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을 거거든요.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의 춤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ADBD를 살까? 아니면 최고 성능의 사이버 비스트를 살까? 이- 이렇게 고민하는 게 훨씬 간단하잖아요. 마무리. 정말 흥미진진한 두 가지 소식이었죠? 피인투 드라이브와 스타트 FSD 프롬파크의 완벽한 결합, 그리고 사이버 트럭 아르더 드블로의 단종까지. 테슬라 월드는 정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그동안 보안과 편의성 사이에서 고민하던 오너들에게는 완벽한 솔루션이 제공된 거거든요. 앞으로 핀투 드라이브 쓰시는 분들도 스타트 FSD 프롬파크의 편리함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 소식은 좀 아쉬운 소식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애매한 포지셔닝의 제품보다는 확실한 가치 제안을 하는 제품들로 라인업을 정리한 게 소비자들에게도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두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인투 드라이브와 스타트 FSD 프롬파크 조합을 써보신 분들은 후기를 댓글로 남겨주시고, 사이버트럭 RWD 단종에 대해서는 괄호쳐서 헛소리 가격을 더 내렸으면 살만했다. vs 괄호쳐서 화내기. 애초에 구성 자체가 애매했다. 어느 쪽 의견인지도 댓글로 토론해봐요. 그리고 혹시 놓치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편에서도 더 빠르고 정확한 테슬라 핵심 뉴스로 여러분들께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